오늘 이제 촬영하는 날짜가 평일 낮입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열심히 하고, 여기 제 차에 앉아서 촬영하기 전에 이제 건물 계단 청소하고, 저 뒤쪽에 보면 이제 분리수거 주변에 항상 더럽잖아요. 그래서 청소 좀 하고 이렇게 잠깐 앉았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오늘 제가 드리는 영상의 그런 주제들 말씀을 듣고도 원룸이나 건물이나 이래서 다가구, 상가주택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하겠다라면 말리지 않겠다. 이렇게 제가 한번 좀 재밌게 오늘 조금 영상을, 좀 과한 부분도 있겠지만 한번 재미로 한번 들어봐 주시고, 이런 제가 한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벌써 이런 건물 쪽에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다는 제가 기억할 수 없지만 제가 특이사항들을 제가 몇 개 좀 적어놨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좀 보면서 따박따박 건물 통해서 간물주니 뭐니 언론 통해서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건물을 운영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듣고도 그런 멘탈적인 걸 내가 이겨낼 수 있다면 저는 적극 권해드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세입자 요구사항도 많고 연락도 있고, 청소 제가 말씀드렸죠. 앞에 이런 또 건물 주변에는 침, 담배꽁초 여사 일이죠. 이거 그냥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여러분들 최근에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주택가 앞쪽에는 아직까지 쥐가 다니거든요. 쥐. 주변 다니는 길고양이들도 많고, 주택가라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제가 있는 여기 필로티 1층에 주차장인데, 이 주차 이런 것도 관리가 상당히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차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차 공간은 부족하고, 그래서 외부인들이 여기 차를 대면 또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사시는 임차인분들은 차를 못 대서 공간이 없어서 딴 데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게 있는데, 요즘에 근데 신규 아파트도 보면 1점 몇 대다, 그러니까 세대당 2대까지 이렇게 돈을 추가로 내면 되겠지만, 그래도 부족해가지고 막 가로주차 2중 3중 주차하는 데가 신규 아파트도 엄청 많은데, 원룸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임대인이 관리를 어느 정도 해주면서, 저도 이제 철저히 관리하거든요. 요즘에 요 주변에 이제 엄청나게 식당도 많고 해가지고, 그냥 한번 여기 잠깐 빈 공간 있으면 되고, 잠깐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런 것들을 제가 어차피 여기 계속적으로 상주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시지 않게 여기 사시는 분들이, 여기일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부 수리할 것들 많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관리할 능력이 좀 있다 그러면 할 만한데, 잘 모른다 그러면 요즘에는 사람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수리하는데 인건비가 요즘에 워낙 높다 보니까, 등 하나 교체하는 것도 이렇게 인건비가 5만원 달라고 그러고, 수도꼭지 하나 하는데도 3만원, 5만원, 출장비가 말이죠. 그래서, 이거 돈이 장난 아니다. 저도 다행히 전기 부분이나 어느 정도를 좀 이렇게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이 정도 이런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 게 다행인 거지. 다 인건비입니다. 장난이 아니죠. 그 다음에 계약할 때마다 내는 복비, 또한 말씀드린 대로 수리비, 청소비, 인터넷 유선, 계속적으로 내가 수도, 또 여기 또 한 세대, 이 원룸 다가구는 이제 세대 수가, 그러니까 주인이 명의가 한 명이다 보니까 이 수도 세금이 한 명이 그 주인한테만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그 매달 나가는 이 건물 전체에 대한 수도세는 내가 내야 된다. 전기세 이거는 공용적이니까 크게 돈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 관리비가 내가 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다음에 그리고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이런 건물을 내가 사기 위해서,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관심이 있다는데,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KB 시세나 시세가 나와 있는데, 이런 건물은 시세가 사실 정확하게 딱 나와 있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가 어디고, 이 땅에 이런 종이 1종이냐 2종이냐, 위치 자체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따라 다 다르고, 땅 모양 자체도 이렇게 직사각형 반듯한 땅 모양이냐, 또는 약간 마른 목골이냐, 약간 삐딱삐딱한 거냐, 요런 모양에 따라서도 값어치가 다 다르고, 또 여기 있는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북동향, 여기 앞에 보면 여기 도로가 있거든요. 도로를 내가 땅이 물고 있냐, 또는 안쪽으로 맹지 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땅이냐, 옆에 있는 상업지 근처의 땅이냐에 따라 가지고 땅의 가치가 다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다 알아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이고 주거용 부동산이다 보니까, 여기 실제적으로 주 수요층이 누구냐, 들어와서 사시는 분이 누구냐, 여기에 교통편이 편리하고 주변에 있는 혼자 112 가구가 많다 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들, 2명 사시는 분들, 젊은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 주변에 있는 상권, 식당, 교통 이런 것들 다 편해야 되겠죠. 여기는 들어와서 아기들 키우시는 분이 없다 보니까 유치원이 가까워야 된다거나, 학군이 좋아야 된다거나, 학원가가 근처에 있어야 된다,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이런 것도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내가 아파트보다는 좀 시세가 정확치 않다 보니까, 얼마나 내가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이 건물을 봐야 되냐, 그런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딱 시세가 말씀드린 대로 나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도 경험적으로 내가 엄청나게 많이 내가 봐야 되고, 또 이런 아파트는 처음에 딱
착공해가지고 보통 3년이나 3년 반 정도의 엄청난 뭐 긴 장기간 시간이 걸리다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통 지금 딱 해서 분양해가지고 3년 뒤에 입주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이런 다가구 주택 3층 4층 짓는 거는 6개월 보통 안에 다 준공 허가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요 동네 돌아다니시면서 내가 여기를 지금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경쟁 매물 있죠. 요런 비슷한 빌라나 다세대 빌라나 또는 뭐 다가구 원룸 상가주택이 주변에 계속적으로 착공이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이런 것도 내가 충분하게 보면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도 내가 충분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또 착각할 것이, 아니 이거 나중에 또 월세도 다박다박 받으면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치도 가지고 있으면서 나중에 내가 팔았을 때도 이렇게 막 시세 차익도 되면 좋은데, 두 가지 이런 토끼를 한 방에 잡으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좀 욕심이라 생각하고요. 철저하게 수익형 부동산 수익률에만 내가 접근하셔가지고 정말 싸게 급매로 하는 잡는 그런 전략으로 가셔야지, 나중에 막 이거 막 나중에 뭐 호재가 있어가지고 이 동네 근처에 발전이 있어서 뭐가 뭐 개발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팔았을 때 뭐가 되고 이런 것까지 다 고민하고 생각하시면 너무너무 내 눈에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매물은 찾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 전에 정말 많이 알아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 건물 덩어리 자체가 크다 보니까 처음부터 살 때부터 정말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잘 알아봐야 된다고 거고요. 건축주나 또 이상한 공인중개사 그런 눈탱이 같은 거 막 맞는다 그러죠. 그런 거 안 하려면 철저하게 정말 그분들 의견에 내가 휘둘리지 말고 정말 내가 많이 돌아다녀 보면서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뭐 많이 보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저는 이길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많이 돌아다녀 보시면서 비교 분석이 되는 그 정도 눈이 됐을 때 내가 생각을 하자, 이런 말씀이고요. 또 이제 월세를 밀리시는 분들이 당연히 있겠죠. 뭐 보통 10몇 가구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기다려 줄 아는 여유, 뭐 일주일 정도까지는 뭐 아주 뭐 기다려 줄 수 있지, 요 정도. 하지만 공과 사의 구분은 단호할 땐 단호하게, 이렇게 임대인 역할을 할 때는 확실하게 하고, 요구할 것들은 확실히 요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안에서 뭐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또는 애완동물을 절대 키우지 않기로 했는데도 뭐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절대로 그런 건 안 된다 얘기를 하고, 뭐 월세가 뭐 3, 4일 정도 밀리는 건 조금 봐주시면서 일주일 정도 다 갔을 때는 문자나 전화를 한번 통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냐, 뭐 월세 좀 밀렸다 좀 체크 좀 해달라, 요 정도 여유로운 사람일 그런 분들이 아마 원룸 운영하시기에는 이런 멘탈적으로 조금 좋지 않겠는가. 소리로 세입자분이 밤에 문자나 전화가 와도, 아 그러려니 저 사람이 얼마나 뭐 연락할 데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얼마나 급했으면 내한테 전화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여유롭게. 그 때문에 너무 막 내가 성격이 예민하다, 막 전화 받으면 내가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막 이렇게, 이런 분들은 좀 비추천한다는 얘기고요.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 주변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신축 경쟁 매물들이 막 우후죽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월세 가격이 하락하고 뭐 수익률 자체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또 이런 건물들은 공실에 대한 위험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감안을 해야 되고, 수익률도 그러니까 떨어질 수 있고, 이번에 또 이런 급격한 최근에 이 금리가 상승되면서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 대출 자체도 어떻습니까? 1금융권에서 보통 이런 건물들은 받는 게 아니고, 이런 대출 한도가 1금융권은 적기 때문에 보통 2금융권에서 받거든요. 거기는 대출 규모 액은, 그러니까 한도는 커지는 반면에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충분히 알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지금은 정말 마이너스만 아니면, 이자 다 내고 막 이것저것 돈 다 내면 마이너스만 아니면 정말 다행이다. 지금 이렇게 버티고 가고,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금리가 좀 하락 안정화되기를 다들 바라고 있는 거죠. 이렇게 제가 오늘 이런 단점 뭐 생각나는 대로 적어봤는데, 단점이 100가지 정도 되겠죠. 그리고 뭐 자주는 아니지만 변기도 막히고 하수구 때문에 막히고 싱크대도 한 번씩 막힌다고 연락 오고, 본인들이 스스로 연락 이렇게 막 뚫어가지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연락이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락 오는 경우도 가끔 있고, 정화조 있죠. 그리고 이 건물 밑에 정화조가 있는데 여기도 1년에 최소 2번 정도는 해줘야 된다. 아파트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관리사무소에 관리를 해주는데, 여기는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잘 운영되게 신경 써야 된다. 그리고 아파트처럼 쓰레기 분리수거 잘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정말 여기 건물을 잘 들여다보고, 자주 들여다보고, 운영이 내가 잘 되게 해주고, 쓰레기 분리수거 이렇게 안 됐으면 내가 탁탁탁 해주고, 주변에 항상 청소해주고, 이런 것도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동네마다 다 다르겠지만, 뭐 월수금은 뭐 일반 쓰레기를 수거해 가시고, 화목은 재활용을 이렇게 막 수거해 가시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도 청소를 내가 다 해야 되고, 건물 내부에 계단 청소 또는 담배 꽁초 이런 것도 당연히 잘 봐야 되고, 특히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담배 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도 내가 다 주워주고, 쓰레기 버리시는 분들도 최근에 보니까 옥상에 막 올라가 봤더니만 그 먹었던 흔적 있죠. 치킨이나 막 이런 거 그냥 놔두고 가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내가 자주자주는 못 가지만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올라가서 뭐 특이사항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또 특히 옥상에는 그 배수구가 한 번씩 막혀가지고 나중에 정말 폭우가,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는데 폭우가 정말 많이 내려가지고 배수구가 막혀서 거기 이물질이 막 들어가서 물이 막 엄청나게 막 오버플로 돼가지고 막 넘쳤던 상황이 있거든. 그래서 비가 저는 항상 오는 날이면 항상 위에 올라가서 체크를 합니다. 배수구 주변에 쓰레기가 있는지 이물질이 있는지 하수로 막는 게 아닌지 그런 것도 내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CCTV 이런 거는 다 건물 내부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CCTV를 설치해서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지 뭔가 있는지도 당연히 필수적으로 내가 설치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오늘 단점 뭐 100만 가지, 세대수가 뭐 10가구면 10 곱하기 이 사람들의 연락 한부, 그러니까 10배죠. 그러니까 뭐 15세대면 15배. 그러니까 월세 받는 게 공짜, 뭐 월세 따박따박 통장 꽂힌 이런 거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뭐 또 이상한 사람도 가끔 있고 8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 사람을 이렇게 딱 처음에 계약서 쓰거나 볼 때 관상학적으로 이렇게 조금 그렇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장점인가요? 관상을 볼 줄 안다는 거는? 아무튼 장점도 그렇지만 제가 오늘 뭐 너무 부정적이고 막 단점만 얘기하고 뭐 저 사람 얘기하니까 막 제 명예 못 살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도 당연히 있겠죠. 다 이 모든 것은 이 나의 자유의지, 내 자유의지, 그리고 또 내 건물, 또 이런 넓은 면적의 땅, 나의 명의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인내하고 참고, 뭔가 더러운 게 있으면 다 청소도 하고, 침 같은 게 있어도 일반 저기 남의 땅에 있으면 그냥 뭐 지나가겠지만 내 땅에 뭐 더러운 게 있다 그러면 그런 거 못 보는 거죠. 깨끗하게 청소하고, 항상 뭐 누가 주변인이 보거나 공인중개사가 와서 보거나 세입자가 보더라도 여기 있는 임대인이 정말 깔끔하게 청소 잘하시는 분이다, 세입자에게 신경도 많이 써주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주고 싶고, 저 또한 저의 땅을 더럽게 하기 싫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뭐 의지라 그래야 되나요? 그 정도의 생각. 그래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또 단단해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세상에 역시 공짜는 없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따박따박 통장에 꽂히는 이런 수익형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사셔가지고 간물주가 되면서 어쩌고저쩌고 뭐 나중에 시세 차익도 되고 뭐 이렇게, 저는 너무 희망적인 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요런 어려운 점이, 단점이 100만 가지가 있는데 요렇게 충분히 내가 감당이 가능하고, 또 내 건물이고 추후에는 안정적으로 내가 회사를 퇴사했을 때 현금 흐름이 발생할 뭐 꺼놓지가 없는데, 내가 건물 투자해서 내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 요 정도 평형수도 내가 관리를 못 하는데 어떻게 내가 딴 데 가가지고 회사를 열심히 하고 막 영업을 뛰고 막 이런 일을 내가 잘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 평형수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이 동네에서는 정말 이 정도 따봉 당신 정말 최고다 이렇게 말을 나올 정도로 내가 그 정도 내가 주의식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는 분만이 또 정말 보람도 느끼시고 계속적으로 열심히 잘 되시는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오늘 조금 부정적이지만 그래도 현실에 있는 말씀 그대로 들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이런 원룸 투자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